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8곳. 이제는 집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부자가 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입지와 교통, 업무단지 3가지를 기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2021년에 폭등장에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매물 폭탄을 꽝 하고 터뜨렸는데, 그것을 영끌로 잡은 2030 젊은 층과 일반 서민층이 아직도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망 지역에 추가 매입하고 자녀 매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당장 여기로 옮겨라. 평생 미치고 환장할 8곳. 자, 서울 진하네요. 색깔이 진할수록 가격이 비싸요. 자, 무조건 서울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이거는. 그 다음 그 옆에 그나마 좀 쳐준다면 성남, 과천, 광명이 약간 좀 진한 색이죠. 그 다음에 안양, 의왕, 용인, 수원, 화성, 하남, 구리 뭐 이 정도가 권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실래요? 내 집 마련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후회 안 합니다. 이제 무조건 내 집 잡는다, 마련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입지, 우리가 여러 번 입지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최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이 양극화 아주 심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업무단지. 자, 입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서울로 오세요. 할 수만 있다면. 서울도 외곽보다 한강변이나 강남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건 돈에 맞춰서. 자, 강남 3구 한강변, 외곽 이 순서대로 서울로 오세요. 왜? 땅이 작아요. 미래의 희소성과 투자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오세요. 웬만하면. 뭐 멀쩡한 집 팔갖고 수도권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같은 상황이라면. 왜?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지방으로 집중되지 않아요. 또 지방에 살 수밖에 없다면 가급적이면 지방에서 부촌이라고 있어요. 부촌. 핵심 지역으로만 들어가세요. 거기는 비싸요. 비싸도 어쩔 수 없어요. 그곳으로 가야지. 자꾸 외곽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빈집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교통. 서울 접근성.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서울에서 실제 거리가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그것도 강북보다는 강남 3구에 가까운 곳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GTX. 이제는 거리가 가깝지 않으면 뭔가 교통으로라도 30분 안에 간다든가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그게 바로 GTX예요. SRT, GTX. 서울 교통으로 단기간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GTX가 있는 경기도는 유망합니다. 자, 일반 전철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게 중심 지역이면 서울과 또는 그 유성도시라 할지라도 중심도시면 전철이 있으면 좋죠. 다만 얘가 서울로 오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전철이. 그러면 집값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분명히 집값이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업무단지. 대규모 산업단지, 직주 근접 이런 말 들어봤죠? 회사가 있어야 그 회사에 다닐 거 아니에요. 학군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제는 업무단지가. 예를 들자면 왜 남쪽에 동탄2 역세권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가 뜰까요? 신업무단지잖아요. 산업단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 아, 여기 평택에 뭐 들어오니까, 뭐 동탄에 뭐 들어오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만 좋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마세요. 물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파주라든가 뭐 김포라든가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좋은 곳이 더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크죠. 왜?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도시 전체가 좋은 것이냐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러니까 거기도 좋은 곳이 있고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인구 증가, 젊은 층,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들.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들이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탄이나 화성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이에요. 다만
거기가 뭐 저기 분당보다 좋고 과천보다 좋고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거리 쳐놓고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아요. 거리 따져서. 왜? 회사가 그나마 있으니까. 상승 모멘텀은 또 있어요. 한강. 자, 서울에서 가장 최고는 전철이 아닙니다. 한강이에요. 이제 잊지 마세요. 경기도는 한강의 역할이 좀 떨어져요. 왜? 이렇게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을 말해요. 상권, 이것도 중요하죠. 중심 상업 지역이 많은 곳들. 예를 들자면 마포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먼데도 가격이 괜찮게 비싸요. 왜? 중심 상권이 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학군. 이제 학군의 시대가 인구 감소로 서서히 저물고 있지만, 자, 학군도 앞으로 5년, 10년은 무시 못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이번에 부동산 매물 폭탄. 자, 임대주택 사업자들 160만 원 버티기 많이 했어요. 상당수 털어냈는데 아직도 임대주택 사업 기간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장의 암에 동시에 방출할 가능성이 커요. 부동산 그다음에 다주택 매물 700만 원. 와, 버티기 하고 있죠. 하락장의 동시 매물. 그나마 22년, 23년 이렇게 너무 짧았어요. 하락장이.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순간은 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 매물이 쌓이는 거예요. 매물이 지금 많잖아요. 다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이지 1주택자들은 그렇게 매물 안 내놔요. 부동산 공급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무려 200만 원. 엄청나네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만 따지면 10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약 나머지 170만 가구 정도 되겠죠. 매물 폭탄. 와,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갭투자, 법인, 이 사람들이 매물이 터지는 거죠. 두 번,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차별화 갈수록 심해진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 칠 테니까. 집값이 입지별 위험 전망. 이제 대충은 아실 거예요. 서울에 가깝다, 멀다, 교통이 어떻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2013년에서 2021년 상승 초기의 폭등. 바닥이 언제냐면 2012년, 13년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뛴 것들. 이게 최고예요. 자, 그럼 이때부터 뛴 것들이 어디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장기적으로 안전. 정말 안전합니다. 장기적으로 상당히 안전하고, 위험한 것들은 10%도 채 안 돼요. 강남, 한강변,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서울 대부분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외곽이 조금 버티지, 외곽은 조금 늦게 뛰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상당수 50% 이상이 이때 뛰었어요. 2013년에. 폭락후 상승장 신고가 대폭등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2017에서 21년 상승 중기의 폭등. 장기적으로 한 30%가 위험해요. 서울은 10%가 위험하다면. 서울 전역, 대부분 서울은 2017년부터 뛰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핵심인 과천, 분당이 이때 뛰었어요. 과천은 상당히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13년에 안 뛰었어요. 조금 말하자면 15, 16년에 먼저 좀 뛰기는 했죠. 분당은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었고요. 서울만 또 못해요. 그러니까 덜 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늦게 뛰었냐? 집이 너무 많고 땅이 너무 넓고 2기 신도시, 이제는 3기 신도시가 들어오죠. 2기 신도시하고 수용성이라고 있어요. 수원, 용인, 성남. 지방의 핵심 지역들 이때 뛰었어요. 2017년부터. 폭락 후 진짜 많이도 떨어졌어요. 여기는 또 경기도는 많이도 빠져요. 빠질 때. 폭락 후 상승장의 신고가 애들도 폭등했습니다. 다만 늦게 뛰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2020년에서 21년 상승 후기에 뛴 곳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자, 여러분들 20년부터 뛴 곳들 많죠. 예를 들면 일산도 20년부터 뛰었어요. 자, 20년에 주로 많이 뛴 곳들이 수도권 대부분이 그래요. 여기는 별로 안 좋아요. 거의 60%가 위험하다고 제가 해놨어요. 수도권에서 그냥 평범한 곳. 옛날에는 핵심일지라도 지금은 평범한 곳으로 전락됐습니다. 왜? 신도시가 늘어나는 바람에. 또는 외곽, 지방광역시, 중소도시의 대부분. 폭락 후에 회복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자, 이거 좀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KB 시세 보면요, 언제부터 뛰었는지 이거 그냥 할 때부터 시세가 쭉 나와요. 그래프가 한번 찾아서 보세요. KB 부동산. 그럼 다 나옵니다. 자, 다주택자 폭탄 돌리기 희생. 실제로 2013년, 20년에 이때 가벼울 때 매입해가지고 폭등기에 시세차익을 거둔 사람들이 다주택자입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면 임대주택 사업자,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법인 이런 사람들이 또 나이로는 40대, 50대 경험 있는 분들, 이분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폭탄을 누구한테 돌렸냐? 바로 영끌로 매입했죠. 2000 언제? 21년에 꼭지에. 자, 영끌 패닉바잉, 무주택 갭투자들, 현지인들, 개인들, 2030 젊은 분들, 이분들이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에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경기도 상위 8곳, 서울 상위 8곳. 가격도 큰 차이 안 나요. 자, 경기도의 핵심 지역과 서울의 핵심 지역. 물론 서울이 좀 더 비쌉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했어요. 자, 나는 투자 목적이다. 또는 여기 살아도 그만, 저기 살아도 그만이다. 반드시 갈아타세요. 왜? 지금 말씀드린 곳이 1억이 뛰면 서울은 2억이 뛸 가능성이 커요. 보자고요. 위례, 분당, 과천, 판교, 화성 동탄 2의 역세권, 광교, 평촌, 송도의 핵심 지역. 자, 얘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근데 얘들하고 비슷한 게 서울로 마포, 영등포, 양천, 동작, 성동, 광진, 강동, 송파 여기에요. 물론 서울이 좀 더 비싸요. 그렇지만 얘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비슷한 가격대들도 꽤 있어요. 갈아타는 게 좋아요. 왜? 자, 여기를 보실래요? 이제 좀 이따 지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닥장에서 1주택자야. 그럼 내가 바닥장에서 1주택자인데 어디로 갈아타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귀가 따갑죠. 이제 상급지로 가세요. 자, 서울로 가거나 또는 서울을 못 가면 그 경기도가 됐든 인천이 됐든 뭐 지방이 됐든 지역의 상급지라고 있어요. 비싼 곳들. 그렇게 가세요. 투자 가치가 있는 분양이 좋아요. 미분양 말고 또 너무 고분양 말고 새 거니까 구축해서 새 걸로 가는 게 좀 좋고, 명품 아파트로 가세요. 싼 거에서 비싼 곳으로 가는 게 좋죠. 비싼 아파트로 가라. 많이 뛰어요 얘들이. 폭락 아파트 하락장에 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곳으로 가세요. 웬만하면 실거주를 하더라도 그냥 들어가지 말고, 특히 젊은 분들 갭2, 빅2로 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더 비싼 걸 잡고 더 많이 뛰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별로 입지가 안 좋은 곳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입지 좋은 곳들 다 말씀드렸잖아요. 3가지 갈아타기. 자, 미래 입지 좋은 곳. 귀가 닳습니다. 강남, 한강면 아파트. 똑같은 강남도요, 한강 쪽으로 가세요. 왜 자꾸 한강을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한강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한강도 제가 보기에는 별로야. 해외에 한강이든 바다든 서로 마주보는 곳들 진짜 집값 비싸요. 왜? 밤에 이 야간 조망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들뜨게 해요. 낮에 서로 높이 솟았을 거 아니에요. 낮에 그 조망도 강을 끼고 있고 서로 마주보면 미치게 합니다. 지금의 한강은 그런 곳이 없어요. 별로. 반포하고 용산이 좀 마주보고 높은 것들이 몇 개 있다. 조금 있어 보이는데 별로예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디가 정말 서울이 상당히 한강 라인에 그쪽이 많을 텐데, 압구정이 지금 55층, 50층대로 갈 것 같고, 성수 이쪽이 7층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얘들이 마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풍경은 여러분들 저기 홍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것도 주거 타운들이 진짜 그래서 많이 가는 거예요. 한강을 괜히 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강의 가치는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한강이 부각된 지가 10년.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도가 처음에 좁았는데 이렇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5년 후에는 한강이 더 빛나고 10년 후에는 더 빛난다 이 말이죠.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핵심, 지역별 핵심으로 가라. 꼭 잊지 마세요. 지역별. 아니 서울 안 살아도 좋으니까 지역별 핵심. 유형은 주택. 웬만하면 아파트가 아닌 거에서 아파트로 가야겠죠. 당연히. 대단지로 가야 돼요. 소규모 나홀로에서는 그거 끌고 가면 안 돼요. 대단지로. 가격. 좀 하락폭이 큰 거. 고가 아파트에서 큰 거. 미래 호재. 입지. 자, 서울 인접, 교통 인접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서울에 실거리가 가깝든 교통이 가깝든 호재, GTX, 한강, 랜드마크. 자, 접근성, 전철이 있고 상권이 있고 학군이 있으면 좋죠. 이 세 가지. 자, 서울과 비서울 가격 점점 벌어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작년에도 그랬어요. 서울은 이미 지금 여기 보세요. 5주째 올랐고 올라간 폭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지금 0.13이면 엄청 뛰는 거예요. 성동구. 마포구 0.10. 성동이 제가 보기에는 마용성광에서 용산 다음으로는 성동이에요. 왜? 성동 입지가 옆이 용산이고 건너편이 강남 압구정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하네요. 그 다음 마포도 지금 업무지구 때문에 치고 가고 있죠. 그런데 수도권 보세요. 마이너스야. 전국이 마이너스인데 이걸 지방으로 한다면 더 떨어졌겠죠. 이게 평균치를 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리량도 보세요. 거리량도 보면 2천 천건에서 2,500 2월달 결국 3,900 4,000건까지 이제 3월달에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서울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도 뛰는데 경기도는 지금 내놓는 분들이 안 팔린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건 없어요. 어차피 하락장만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또 올라갈 때 또 같이 뛰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점이 이제 막 머리 꼭지까지 올라갈 때 자기 집에 취하지 마세요. 취한다는 말은 그걸 끝까지 결혼해가지고 집하고 결혼해서 산다는 걸 말해요. 내 집이 내가 이렇게 안 뛸 때 하락장 때 고생을 했다. 근데 나중에 많이 뛰었다. 역시 좋으니까 많이 뛰었지. 이게 아니에요. 남들이 가니까 다 간 거예요. 그때는 빨리 팔고 바로 갈아타라고는 안 할게요. 너무 비싸니까 돈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좋은 데는 더 뛰어가지고. 그때는 팔고 조금 기다리세요. 많이 기다리면 안 돼요. 그것도 전세 끼고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왜? 전세 끼고 여기 볼게요. 자, 전세 끼고 기다리면 돈이 묶여버리잖아요. 자, 1주택 자본 증식 갈아타기. 서울 상급지로. 그 다음에 아파트로 갈아타라. 호재로 갈아타라. 추가 매입하세요. 이제 하나로 끝낼 생각만 하지 마세요. 왜 투기 부추기냐 그러는데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아파트도 투자의 대상이에요. 일시적 2주택 꼭 활용하세요. 이제 뛴다면 갭 투자 하나 더 매입하세요. 은행에 저금한 거하고 비교합니까? 분양권 좋은 거 잡으세요. 나쁜 거 잡으면 안 돼요. 자녀 왜 놀립니까? 자녀 앞으로 매입을 해야죠. 나중에 집값 뛰면 비싸게 자녀 거 해줄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못 해주지만 있으면 인력 갖고도 얼마든지 투자하는데 갭 투자, 신용대출, 분양권 이런 식으로. 자, 매입 대기 이렇게 하세요. 월세 살면서 매입 대기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전세 가면 안 돼요. 집값 막 뛰고 있으니까. 집을 잡던가 월세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반전세. 왜? 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전세 대출 받으세요. 그래 놓고 돈을 꼭 현금을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나 있네요 벌써. 전세 들어가면 X야. 알았죠? 임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는 임대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만 임대 사시는 분들의 약점이 그냥 편안하고 새 거니까 거기에 그냥 눌러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벼락거지가 돼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데워지면 따뜻하고 그냥 잠을 잔답니다. 근데 겨우 계속 뜨거워져 갖고 자겠어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죽어요. 바로 임대가 그 짝이에요. 임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임대를 살면 그렇다고. 영원히. 이것도 분양전환을 받든지 해야죠. 자, 이 집이 이 돈이 막 날아가는 곳이 있고 돈이 막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제는 양극화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느냐 마느냐로 옥신각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은 매물을 골라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